네, 서울 서초구 신반포 3차 또 경남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일반 분양 물량 346가구를 통매각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분양가 상한제 회피 수단으로 보고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전력이 각종 전기요금 특례 할인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영 부담에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 방침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막말 논란을 일으킨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의 거취 문제가 오늘 이사회에서 논의됩니다. 권 회장은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신혼여행 상품을 취소할 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계약할 때 특약사항과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수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 3차와 또 경남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일반 분양 물량을 이른바 통으로 매각, 통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결국은 통매각이 결정이 됐습니다. 네, 신반포 3차 경남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어제 임시총회를 열고 일반 분양분을 통매각하는 안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은 일반 분양 346가구 전체 물량을 임대관리업체 트러스트 스테이에 매각한다는 계획입니다. 통매각을 하는 이유는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인데요. 상한제를 피해 선분양에 나서면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기준에 따라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4,80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받으면 이보다 분양가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임대관리업체에 파는 가격은 3.3제곱미터당 6천만 원으로 선분양과 분양가 상한제 예상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입니다. 전해준 것처럼 상한제 규제 자체를 피하려는 건데 이게 뭐 절차상의 문제는 없을까요? 네, 조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들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관련법 조항에는 일반 분양주택을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운영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주택 전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합은 정관과 관리 처분 변경 내용을 구청에 허가 없이 신고만 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토부와 서울시는 먼저 정비계획을 바꿔야 한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국토부는 단순 신고로 끝날 사안이 아닌 중대한 변경 사항이라며 정비계획 변경과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비계획 변경 승인권자는 서울시인데 서울시도 이런 통매각이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매각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매달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료 감면받으시는 가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전이 기존의 전기료 할인 혜택을 폐지하기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적자 행진으로 인한 경영 부담 때문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네, 한전이 전기료 할인 혜택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전이 전기요금 한시 특례 할인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특례 할인은 도입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한시적 특례도 모두 일몰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사장은 전기 용도별 원가를 공개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한전은 김 사장이 밝힌 내용을 포함한 자체 전기요금 개편안을 다음 달까지 마련할 예정인데요. 그 뒤에 정부와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할인들이 구체적으로 좀 없어지게 될까요? 일단 주택용 절전 할인과 여름철 누진제 할인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초중고교와 전통시장에 대한 전기료 인하 혜택도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또한 한전은 지금까지 에너지 저장 장치와 전기차를 충전할 때도 전기료를 인하해줬는데 이 혜택들도 폐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상 전기요금이 오르는 건데요. 이로 인해 국민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혜택을 없애는 만큼 국민 부담은 늘어나는 문제이기도 한데 한전이 이렇게 되면서도 전기요금을 올리려고 하는 이유 어디서 찾아봐야 될까요? 한전의 경영 상황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한전은 지난해 2,080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적자로 전환된 건 6년 만입니다. 올 상반기 영업 손실도 9,285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과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이 겹치면서 경영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결국 한계에 몰린 한전이 자구책으로 전기료 할인 폐지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부동산 공매를 실시합니다. 강남 한가운데 있는 상가 건물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류 기자, 어떤 자산들이 일괄 공매에 이번에 붙여집니까? 파산한 저축은행들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취득한 30개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이 일괄 공매에 나오는 겁니다. 예보는 올해 들어 두 번째 2019년 제2차 파산재단 부동산 신탁 그랜드페어를 진행하는 건데요. 저축은행이 대출 채권에 대한 담보로 갖고 있던 전국의 사업용 토지와 상가, 아파트, 콘도 회원권 등이 매각될 예정입니다. 네, 공매가 언제부터 진행이 되고 또 어떻게 참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랜드페어는 다음 달 13일부터 실시됩니다. 이번 입찰에 올라온 30개 물건은 각각 신탁사들이 공매를 담당해 진행하는데요. 입찰 공고는 오늘 예금보험공사 예보 공매 정보 홈페이지에 올라올 예정입니다. 입찰 공고에 공매 장소, 공매 실시 일자를 확인하고 입찰 보증금과 본인 신분증, 도장을 챙겨 당일날 공매 장소로 가면 됩니다. 네, 눈여겨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번이 조금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역삼동과 도곡동에 위치한 상가가 강남 요지에 입지해 접근성과 사업성이 높아 투자 가치가 큰 물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진구와 용산구에 위치한 아파트와 상가는 개인 투자자에게 적합한 투자 물건이며 그 외에도 경기도 용인, 충북 음성군의 토지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 적합한 물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보는 전국 각지에 소재한 부동산을 최소 1억 원에서 최대 230억 원까지 감정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부정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법원에 1심 선고해서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조금 전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죠.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한 판결 어떻습니까? 네, 서울남부지법은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부정채용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제 채용 등에서 김성태 의원의 딸을 포함해 유력 인사의 자녀나 지인 등 12명을 부정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입니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일부 지원자 명단을 부하 직원들에게 전달했을 뿐이었으며 부정채용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전 회장 말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서유열 전 KT 홈고객 부문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당시 인사담당 상무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이 전 회장과 달리 최측근이던 서유열 전 사장은 이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부하 직원에게 부정채용을 지시했다고 여러 차례 증언해왔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결과가 앞으로 김성태 의원의 재판에 미칠 영향도 궁금합니다. 이번 선고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성태 의원의 재판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채용된 자체를 뇌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가려지게 됩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효성그룹 총수 일가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조현준 회장을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전 7시쯤 조 회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자신이 피의자였던 여러 형사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회사 돈 수십억 원을 빼돌려 소송 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월급이 얼마나 올랐을까요? 또 업종별로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이 소식도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지난 10년 동안 월급이 얼마나 올랐고 또 어떤 업종에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까? 네, 오늘 한국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월급은 303만 원으로 10년 전보다 33% 올랐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금융보험업 월급이 392만 원에서 540만 원으로 148만 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월급이 가장 적게 오른 업종은 숙박, 음식업인데요.
109만 원에서 147만 원으로 10년간 월급이 38만 원 느는 데 그쳤습니다. 금융보험업 월급 인상 속도가 숙박 음식업보다 4배 더 빠른 겁니다. 네, 시간을 좀 좁혀보면 지난해 월급이 가장 많았던 업종 어떤 업종이었습니까? 네, 전기 가스업이 577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금융보험업이 540만 원, 전문 과학 기술 분야가 427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숙박 음식업은 147만 원으로 가장 낮았고 예술, 스포츠, 여가 분야는 203만 원으로 하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월급이 가장 많은 업종과 적은 업종 간 차이는 430만 원이었는데 이는 10년 전 345만 원보다 85만 원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분석이 있네요. 비정규직의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업종이 대폭 늘어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0년 전 최저임금 월 환산액 38만 6천 원보다 83만 6천 원보다 비정규직 월급이 적은 업종은 숙박, 음식업 하나뿐이었는데요. 지난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157만 4천 원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업종은 숙박, 음식업과 사회복지 등 6개로 늘었습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두산이 4년 만에 면세점 사업을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하나그룹에 이어서 올 들어 두 번째로 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한 사례인데요.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입니다. 네, 두산그룹이 면세점 사업에서 발을 빼기로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네, 수익성 악화가 주요 원인입니다. 두산그룹은 어제 이사회를 열고 면세 특허권 반납을 결정했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두산타워 면세 사업장 영업은 오는 2020년 4월 30일 끝납니다. 두타 면세점은 과도한 수수료 부담에 수익성 개선에 실패했다는 평가인데요. 최근 3년간 총 600억 원가량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또 지난해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에 도전했지만 연이어 고배를 마셨습니다. 두산은 올해 다시 적자 전환을 예상하고 사업 중단을 선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면세점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대기업마저 사업권을 포기하고 있는데 올해만 벌써 두 번째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화가 먼저 면세 사업에서 백기를 들었습니다. 출범 4년 차인 지난해까지 누적 적자가 1,315억 원에 달해 지난해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한편 현대백화점은 두산 측의 제의를 받고 두타 면세점 입지를 면세점 사업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면세점 특허권은 기업 간 거래를 할 수 없지만 다른 기업이 특허권을 반납한 면세점 입지를 활용해 신규 면세점 허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올 겨울 그리고 내년 봄에 결혼 준비하시는 신혼부부들 챙겨보시면 좋을 소식입니다. 고가의 신혼여행 상품을 계약했다가 이를 취소할 때 과다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아서 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얼마나 많은 피해 사례가 접수됐습니까? 예, 소비자원에서 오늘 신혼여행 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 집계 자료를 내놨는데요. 최근 3년 6개월간 모두 166건의 피해 구제 신청이 접수됐는데 계약 해제와 이 취소 수수료 관련이 12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여행 전 계약 해제를 요구하면 특약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여행사가 계약 해제를 거절하거나 과다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사전 양해나 동의 없이 일정을 누락하거나 옵션을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 불이행이 29건, 쇼핑 강요 같은 부당행위도 7건이나 됐습니다. 결국은 이 특약이 볼모가 됐다는 얘긴데요. 소비자가 제대로 고지를 받았다면 좀 사전에 피해를 줄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지난해 8월 이 국외여행 표준 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자는 특약 내용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소비자원이 확인한 이 특약 사용 계약 129건 중 60건에서 이 사전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사업자가 임의로 기간에 상관없이 최고 9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한 사례도 67건에 달했습니다. 이 밖에 사업장이 아닌 별도 장소에서 개최된 결혼박람회 4곳 중 3곳에서 이 청약 철회 기간 내에도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취소 수수료를 부과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신혼여행 상품 계약 시 과다한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는 특약사항, 그리고 여행사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금융투자협회가 비공개 긴급 이사회를 진행 중입니다. 운전기사와 직원 등에게 폭언을 한 녹취록이 공개돼 논란을 빚은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의 거취를 논의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석우 기자. 네, 오늘 권용원 금투협회장의 거취가 결정될 가능성이 이제 더 높아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권 회장은 폭언 막말을 한 녹취록이 보도돼 논란이 일자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친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요. 이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었습니다. 이후 지난 24일에는 전국 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이 권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며 거취 논란이 다시 거세지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금투협은 오늘 긴급 이사회 개최를 결정했고 이사회에서 권 회장의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회는 오전에 비공개로 열리며 권 회장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거취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권 회장이 직접 사과를 하긴 했는데 이 막말 폭언은 여전히 논란거리인 것 같습니다. 네, 보도에서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새벽까지 술자리가 있으니 기다릴 것을 강요하고 사정을 얘기하니 면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임직원에게는 성희롱 발언을 하고 홍보실 직원에겐 이 기자를 패버려라는 등의 막말과 폭언을 한 녹취록도 공개가 돼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권 회장의 막말 폭언 논란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감장에서 권 회장 사퇴에 대한 책임론이 거론되자 어디까지 감독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지켜보겠다고 답해 복잡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SBS CNBC 손성우입니다. 다음은 산업계 소식입니다. KT가 인공지능 전문기업으로 변신을 선언했습니다.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전 산업 영역에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정윤영 기자. 네, 정은영입니다. 네, KT가 인공지능, 그러니까 AI에 얼마나,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는 걸까요? 네, KT는 향후 4년간 3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사업에 대한 직접 투자는 물론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같은 인접 분야 투자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전문 인력 1,000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현재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 개발 등의 분야에서 약 600명을 확보 중인데 앞으로 1,000명까지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의 기술 적용 범위 자체를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도 내놨죠. 네, KT는 지난 2017년 인공지능 셋톱박스 기가지니를 선보였는데요. 초기 가정용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대중화를 깨했다면 이제는 인공지능 기술을 전 산업 영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장의 생산성 향상과 안전사고 방지, 보안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합니다. 단순 반복 업무를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도 준비 중입니다. 또 현재 13개 호텔에 인공지능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를 아시아와 중동 지역까지 넓힐 예정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공지능 정부가 되겠다면서 이 분야의 육성을 강조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최근 문 대통령은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올해 안에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10 시리즈가 지문인식 오류에 이어서 이번에는 잠금 해제가 되지 않아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서주영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갤럭시 S10 시리즈의 지문인식 오류 문제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스마트폰의 핵심 기능이죠. 이 사용자 인증 과정에서도 오류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최근 실시한 갤럭시 S10 안드로이드 10 베타 업데이트에서 펌웨어를 설치한 사용자들의 스마트폰 잠금 화면 해제가 안 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서 기자, 이게 쉽게 말해서 이 잠금 해제가 되지 않는다. 이 내용은 곧 휴대전화를 쓸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잠금 해제가 안 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휴대폰 정보에 전혀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게다가 이 재부팅을 해도 잠금 해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데요. 초기화를 진행할 경우에도 롤백, 즉 업데이트 전후로 돌아가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이 더욱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삼성전자의 입장과 대응도 전해주시죠. 네, 삼성전자는 GPS를 켜둘 경우에 특정 파일이 계속 생성돼 보안 메모리가 꽉 차게 돼서 잠금 해제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차 베타 업데이트 배포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 수정본을 배포했는데요. 전원만 켜져 있으면 자동으로 실행이 되지만 재부팅이나 초기화를 이미 한 적이 있다면 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삼성전자가 가로로 접히는 새로운 폴더블 스마트폰을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 세너제이에서 열린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가로로 접는 새로운 형태의 폴더블 폰을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기존 갤럭시 폴드가 세로로 접히는 것과 달리 새로운 폴더블 폰은 가로로 접히는 형태로 더 콤팩트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최근 디지털세에 대한 과세 방침을 발표했죠.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삼성과 LG 등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들도 이 디지털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신윤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글이나 유튜브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은 전 세계 곳곳에서 매출을 올리지만 실제 사업장이 해당 국가에 없어 그동안 세금을 물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실제 구글은 우리나라에서 회피한 세금이 2017년에만 최대 1,900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인데 OECD는 이러한 문제점에 공감해 이달 초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새로운 과세 원칙인 통합접근법을 제안했습니다. 통합접근법은 실제 사업장 유무와 상관없이 매출액을 근거로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과세권을 강화하고 디지털세를 적용받는 기업들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OECD 방안에 따르면 삼성이나 LG 같은 국내 글로벌 기업들도 디지털세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라든지 LG가전, 그다음에 우리 현대차 이런 기업들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국 IT 기업만 타깃이 된다는 미국의 반발을 반영해 디지털세 적용 범위를 제조업을 포함해 광범위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까지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각 기업들의 해외 영업이익률이 일정 기준을 넘어야 하고 금융업과 1차 산업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방침입니다. 정부는 미국의 통상 보복 등을 우려해 직접적으로 나서기보다는 민간 TF를 바탕으로 OECD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46% 하락세를 보이며 2,082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0.2% 하락세입니다. 656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은 한국전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전력이 전기료 할인 폐지를 추진합니다. 탈원전으로 인한 적자를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이 소식에 한국전력 현재 1.79%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삼성전자는 현재 가로로 접히는 폴더블폰을 첫 공개했습니다. 다만 주가는 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1.17%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에는 키울 것은 키우고 또 버릴 것은 버린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4년 만에 면세점 사업을 철수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4,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 후 소각했다는 소식도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0.5%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제철입니다. 3분기 실적 부진에 52주 신저가를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3%가량 떨어지며 31,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넷마블은 상승세입니다. 웅진코웨이가 3분기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이 소식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마블 현재 4.63% 오름세입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전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